잘랐는데 망했다. 너무 짧게 잘랐어. 망했다. 자, 봅시다. 왜 여기 10분이 됐는데 아직 안 온 친구들은 도대체 뭐야? 어딜 간 거야 도대체? 저에게 아주 큰 고민이 있습니다. 지금 영어 숙제 하나도 안 했거든요. 클리닉 빠지고 영어 숙제가 클리닉을 해서 수요일에 좀 편하게 하고 내일 좀 고통스러울까. 오늘의 고통이니까 내일의 고통을 생각하는 중이에요. 그러면 선택이 하나. 자, 일단 보세요. 자, 지금 이렇게 할 겁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햄이랑 4단원까지는 했던 것 같고요. 본격적으로 왜 이렇게 안 왔어요? 아, 버려. 뭐 사러 갔겠죠. 네. 안 나오니까 또 못 오고 있겠죠. 못 오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가 안 돼. 닭강정이네. 자, 5단원을 피세요. 네? 쌤 저 질문이요. 질문할 건데 그 질문 받다 보면 오늘 또 개념을 아예 못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선생님 질문부터 받아야 돼요. 질문부터 받아야만 해요. 진도 나의 실태잖아. 알았어요. 진도 나가요. 진도를 조금만 나가놓고 할 거예요. 근데 오늘 할 부분은 예전에 수토에서 했었던 부분하고 똑같거든요. 기본 베이스가 똑같아 진짜로. 그래서 선생님이 좀 주의하라고 하겠어요. 잘 보시면은 될 겁니다. 근데 잠깐만. 봐봐. 일단 여러분들 아까도 말했지만 5단원의 앞에 개념 한 절반 정도를 할 거고요. 말했지만 여기는 막 새로운 내용이라서 좀 어려운 부분 하더라고 하면은 4단원을 다 나갔어요? 4단원 질문 부분 남았습니다. 질문 오늘 할 건데요. 워크북이랑 연습 문제 뒷부분 남은 거. 5단원 앞에 부분 개념을 해볼 거예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면 수트에서 했던 건 거의 그대로기 때문에 충분히 좀 따라오기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책 일단 먼저 가볍게 보고 나서 필기를 오늘 좀 쭉 할 거고요. 필기 너무 좋아요. 일단 규민이는 수학을 아까 말하는 게 뭐냐면 잘하는데 남한테 설명도 잘해야 돼. 그냥 설명하는 법을 깨우쳐서 설명은 못하고 자기만 풀고 많이 그런. 저 앞에 친구만 항상 영찬이한테 설명했어요. 미안. 자, 그래서 시작할게. 자, 봐봐. 자, 우리가 앞에 4단원에서 함수의 극한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잘 보세요. 함수의 극한에서 공부를 했었고요. 이제 5단원 넘어왔고 여기서 이제 미분입니다. 사실 이제 수토에서도 미분을 최초로 배웠었고, 이제 5단원 여기서 미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책 내용 간단하게 보시면요. 자, 기억을 좀 되새겨 보세요. 자, 여기 미분계수, 자, 평균 변화율이라는 거 기억합니까? 아니 기억 안 나요. 왜 기억 안 나? 평균 변화율이라는 거 있었고 순간 변화율 있었고요. 거기서부터 x는 a에서의 미분계수라는 표현이 있었고요. 그게 이제 어떤 기하적인 의미로 봤을 때는 기울기적인 의미들이 있었죠. 그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쭉 이런 부분들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도함수 저희까지 이렇게 갈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이계도함수 내용 나온 거 있었고요. 이계도함수 처음 배우는 거고 이제 미분분 공식 이것도 다 했었던 건데 일단 선생님은 지금 여기까지 끊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내용까지 한번 끊어서 이제 할 거고요. 책에 있는 거 좀 참조하시겠지만 선생님 그냥 필기로 쭉 갈게요. 필기를 안 해준다고 뭐라. 아니에요. 사실 그냥 하면 돼. 아니에요. 하우스는 어디에 준 거예요? 자, 잘 봐봐 얘들아. 잘 들어봐. 그러니까 책은 좀 참조를 하시면서 보면 되겠습니다. 페이지만 106주 정도 피시고요. 봐봐. 어디까지야? 자, 조용히. 자, 여기 잘 봐. 하나. 야 봐봐. 야, 좀 예쁜 분들. 들어봐. 아니 얼빵으로 해놨어. 오늘이잖아. 나 이거 보여줘. 이거 언제 찍은 거야? 자, 방금. 봐봐. 저도 찍어드릴까요? 아니.
나 사실 공포증 있어. 아 진짜 자, 재밌어요. 미분계수 하자 보세요 이제. 미분계수와 고함수인데요. 자, 여러분들 이전에 세미나를 했었던 부분을 되새겨 보시면요. 자, 이런 공부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자, 봐봐. 자, 우리가 어떤 함수가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치자. 그림이 안 예쁘네. 괜찮습니다. 그림이 중요하지 않아서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넘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y는 fx라는 함수가 있다라고 칠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는 어떤 행동들을 취했냐면은 자, 이런 식으로 갔었죠. 자, 여기에 어떤 특정한 지점 여기가 있고요. 그다음 요 점이 있었다라 할게요. 아, 그런데 그림이 앞만 봐도 마음에 안 들어요. 이렇게 높일게요. 차라리 여기를 없앨게요. 여기 없앨게요. 자, 그리고 여기를 a라고 할 거고요. 자, 여기를 b라고 잡아볼게요. 잘 봐봐. 자, 그러면 현재 우리가 이렇게 설정이 돼 있을 때 뭘 했었었냐면요. 이런 걸 했었죠. 자, 첫 번째로 이 평균 변화율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평균 변화율. 자, 그럼 봐봐. 지금 우리가 두 점을 기준으로서 이제 뭔가 얘기를 하는 거잖아. 요 점과 요 점에 대해서. 자, 그럼 여기서부터 저 점까지 움직여 주려면 어떻게? 여기서 빠바바바바바바바 그리고 위로 빠바바바바 올라가는 상태죠.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 A라는 점과 이 B라는 두 점에 대한 변화율이 어떠하냐라고 얘기를 할 건데요. 일단 여기서 우리가 이 가로 길이에 대한 부분은 델타 X 정도로 설정을 할 거고 델타 Y라 할게요. X에 대한 어떤 증분, Y에 대한 증분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 X의 변화량, Y의 변화량입니다. 자, 그럼 평균 변화율이라면 이 점으로부터 이 점까지 넘어갔을 때 뭐라고 표현할 수 있었어? 당연히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델타 X분의 델타 Y다 정도로 쓸 수가 있을 거야. 맞죠? 자, 그리고 우리가 얘를 y는 fx다라고 했으니까요. 자, 이 부분은 어떻게도 쓸 수 있냐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을 거예요. 델타 x분의, 자, 봐봐. 여기 델타 y에 대한 부분을 이 델타 y라는 것은 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f. 자, 여기에 대한 y 값이 뭐죠? 여기에 대한 y 값. 자, 여기서의 a의 그 어떤 y의 값은 f a라고 쓸 수 있어. 맞죠? 그 다음에 여기서에 대한 부분은 물론 FB라고도 쓸 수 있고 또는 F의 A 플러스 델타 X다 라고 표현도 가능할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FA 플러스 델타 X만큼에서 F의 A만큼을 뺀 거야 라는 표현을 할 수 있지 않겠냐 라는 거고, 그리고 물론 이 익숙한 표현으로서 본다면은 B 마이너스 A분의 FB 마이너스 FA다 라는 식의 표현도 가능하겠죠. 맞습니까? 자, 그리고 이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가령 요 점을 A라고 치고 요 점을 B라고 했을 때 그냥 A, B에 대한 뭐다? 기울기다 정도로 볼 수가 있었죠. 기하적으로 봤을 때. 자, 그래서 평균 변화율이다 라는 것은 그냥 요 정도로 끝났어. 자, 중요한 건 뭐예요? 뭘 하고자? 우리가 이제 순간 변화율이라는 것을 하고자 내려온 거야. 순간 변화율. 자, 그런데 이 평균 변화율이라는 건 말 그대로 어떤 두 지점에 대한, 즉 어떤 구간적인 부분의 의미가 있었고요. 얘는 어떤 특정한 그 한 점에 대한 의미가 있었죠. 특정한 지점에 대한 의미가 있었어. 자, 그래서 그 한 점을 어디로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여기다 붙였죠. x는 a에서의 순간 변화율이다라는 표현을 할 건데, 사실은 순간 변화율이다라는 표현보다는 다른 표현들을 좀 많이 쓰죠. 얘랑 같은 표현으로 뭐야? x는 a에서의 여기는 쓰지 맙시다. 자, 미분 계수 라는 표현을 많이 쓰게 될 거고요. 얘는 어떤 그 기하적으로 봤을 때는 특정 x는 a에서의 뭐 접선의 기울기의 의미가 있더라 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럼 이게 뭐였어요? 이게 뭐였냐면 요런 거였죠. 아니, 두 점에 대한 기울기는 그냥 쓱 해가지고 이렇게 구해버리면 돼. 이것 빼기 이것분의 이것 빼기 이거다라고 하면 돼. 그런데 이 특정한 지점에서 이 순간적 기울기를 구하고자 한다면 불가능하다라는 거야. 왜냐면 A 빼기 A분의 FA 빼기 FA가 돼버리는 꼴이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맞아, 0분의 0꼴이 돼버리니까 문제가 발생해. 그래서 우리가 어떤 원리를 적용시켰어? 자, 이런 식으로 했었죠. 자, 처음에는 자, 여기서 또 출발을 해. 이런 식으로 기울기가 있었어. 자, 그런데 얘를 요 점은 못 박아 놓고요. 어차피 여기서 기울기가 궁금한 거니까 얘하고 요 점, 얘하고 요 점, 얘하고 요 점,
얘하고 요점, 얘하고 요점, 얘하고 요점.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A하고 A 플러스 0.0000001 정도가 되면 거의 따다. 요 순간적인 기울기의 의미가 있지 않냐. 근데 그걸 무한히 붙이면 거의 A라는 순간으로서의 기울기라고 볼 수 있지 않겠냐. 라는 그런 원리였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리미트를 들고 오겠다라는 거죠. 자, 식으로 그래서 써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 똑같이 이런 구조인데, 자, 기존의 델타 x분의 델타 y 로서의 상이 있다라고 하면 여기다 뭐를 붙였어? 자, 여기다 리미트를 붙인 거야. 리미트 델타 x가 점점점 0에 가까워지는 형태로서 점점점 0에 가까워지게. 자, 그리고 역시나 계속 이어질 수 있죠. 이 부분들은 다 표현으로서 같이 내려올 수 있어. 델타 x fa 플러스 델타 x 빼기 fa인데, 근데 역시나 리미트 델타 x가 0에 점점점 가까워지는 입장으로서. 자, 뭐 계속이죠.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죠. 얘도 b 빼기 a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여기서 누가 서윤이가 질문이 있대요. 예 접선의 정의가 정확히 뭔가요? 접선의 정의가 뭐냐고요? 그 점을 지나면서 접해 있는 선이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러면 뭐 이런 0분의 0 꼴이니까 성이 많은 거 아니에요? 아 0분의 0 꼴인 거지 0과 0이 아니니까 0에 점점점 가까워진 입장이지 아예 0으로 끝나버리는 거야. 근데 접선의 기울기는 한점 지나는 거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에 대한 값은 말 그대로 극한 값이잖아요. 극한 점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 값이 이거에 그냥 수렴을 할 거다라고 이제 인정을 하자는 거죠. 접선의 정의가 정. 그러니까 요 한 점에서의 접점이 있겠죠. 접점은 뭔지 알죠? 그러니까 뭐냐면 도형이 이렇게 있어. 있을 때 이제 선이 쭉 움직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됐을 때는 교점이라고 표현하죠. 교점이 두 번 생겼고, 이것도 물론 이제 만난 점이니까 교점을 할 수 있는데, 얘는 만남과 동시에 접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접해 있는 상황에서의 이 접점에서 접하는 선, 그 접선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한 점을 지나는 거니까 기울기가 0분의 0꼴 되는 거. 아, 그런데 이제 뭐랄까. 그래서 우리가 극한을 공부한 거죠, 극한. 요 순간에 대한 이 특정적인 순간의 한 점이긴 한데, 그 점에서의 기울기를 그냥 하려고 하면 안 되니까, 그 한 점에 가깝게, 무한히 가깝게 한다. 그러니까 무한대라는 개념이 이런 거랑 비슷한 거잖아. 0.99999 이렇게 했어. 이거 몇이야? 1이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야. 아니, 이렇게 해도 어차피 0.9999 무한히 가는 거지 1은 아니잖아요. 라고 하지만 우리 수학적으로 얘는 이제 1이다라고 이제 인정을 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요거랑 비슷한 의미라고 생각하죠. 그럼 접선은 엄밀히 말하면 두 점을 지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접선이라는 건 그냥 하나가 있죠. 근데 접선의 기울기가 있죠. 접선의 기울기가 있죠. 제가 1학기 때 학교 시험지도 물어보고 아까 안 했어요. 아, 그래요? 해결이 안 됐어요. 아, 그러니까 봐봐. 그냥 접점이라는 거라든지 접선을 하나만 있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 접선에 대한 정확한 기울기를 우리가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알 수 있어 없어? 없죠. 물론 사실 뭐 판별식 같은 거를 써가지고 구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떤 원리를 이용을 하겠다라는 거야. 그 특정한 한 점에서의 순간적인 기울기에 대한 의미를 극한을 이용해서 두 점에서 점점점 한 점에 근접해서 무한히 가깝게 해서 그냥 하나의 점 취급하듯이 그렇게 그 한 점으로서의 순간적 기울기를 찾아갈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거야. 무한히 이제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봐봐. 하나짜리랑 두 개가 요 정도 얘기하고 그럼 넘어갈게요. 봐봐, 이렇게 있어. 봐봐. 이렇게 있으면 여기 1,1이라는 점에서 접점이라는 게 요 점을 지나면서 동시에 접하는 선 이렇게 있어 없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생각할 거 뭐냐면 아니 선생님 그렇게 치면은 접선이라는 개념은 원래는 접선에 대한 정확한 기울기는 모르는데 그냥 그렇게 가까워진다로서만 할 수 있나요? 가 아니고 실제로 이 접점이라는 건 분명히 있는 부분인 거고 이 접점에서에 대한 접선이 있을 거고 역시나 그 접선에 대한 기울기는 우리가 존재를 하겠죠. 명확한 접선의 기울기 존재를 할 텐데 얘를 만약에 이차 함수라든지 어떤 상황에서는 우리가 판별식 같은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근의 개수가 단 한 번만 있다라는 식으로 구해왔었는데 우리가 앞으로 배우는 여러 가지 형태의 함수에서는 판별식을 쓸 수 있는 게 한정점이잖아. 그래서 이거를 구할 수 있는 원리로서 뭐야? 여기 이 점에 대한 기울기를 순간적으로 구하고자 이 순간에서의 기울기를 두 점으로부터에 대한 평균 기울기들을 쭉 하는데 무한히 요 한 점에 가깝게끔 보내겠다라는 거야.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무한히 보낸다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는 실제 이 점에서의 순간의 접선의 기울기가 똑같아지더라는 거죠. 만약에 극한이라는 거.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려면 저렇게
그렇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가 공식을 쓰는 사항도 있고 아니면은 예전에 배웠던 부분은 판별식이라는 것들을 쓸 수도 있었고 그런데 그 부분들이 사실은 극한을 이용해서도 구할 수 있더라. 그리고 그 극한으로 얻어진 결과도 역시나 그 접선에 정확하게 기울기가 같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무한대라는 개념이 요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0.999로 가는 상황에 대한 그 부분이 그렇게 따지면 조금 작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조금 작다라고 수학에서 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1이라고 이제 인정을 하자. 결국 같은 값이다. 같은 값이지만 조금 앞서 있거나 조금 뒤에 있는 형태로서 무한대. 많은 한점을 거죠.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도 예. 저거 그 함수에서 접선의 기울기 구하는 것처럼 순간 변형을 같이 해갖고 큰 값을 구한 다음에 그 두 개를 갖다고 두면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나요?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그게 무슨 네. 말이지? 그 접선도 어떻게 보면 한 점을 지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냥 일반적인 한 점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전에 쌤한테 이거 물어보지 않았나요? 자 일단 봐봐. 그래서 이거 쭉 하고서 일단 이거 쭉 진행해놓고 나서 좀 개인적으로 또 따로 질문 받아줄게요. 자 그래서 봐봐. 다시 돌아와서 지금 말했지만 여기서 특정한 지점에서의 기울기를 구하는 뭐 다양한 방식들이 있는데 우리는 극한이다라는 개념을 적용을 시켜보겠다는 거야. 그리고 이 논리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원리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쭉 가면은 우리가 A랑 B라는 점에서 B라는 점이 무한히 A에 가까워지는 입장이란다면 나중에는 결국은 A라는 그냥 한 점에서의 어떤 접선과 같은 입장이 될 수 있지 않냐라는 거였고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숙제에서 했었지만 이 표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익숙한 표현으로 바꿀 때 이렇게도 가능했죠.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자, H분의. 그러니까 델타 X 두 개 써야 되잖아. 귀찮아. 그래서 이 델타 X에 대한 부분을 필요에 의해서는 치환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치환을 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자, 이 좀 뒤에 하겠지만 도함수라는 부분에서는 여기서는 또 어떤 식으로도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 빼기 a분의 fx 빼기 fa다. 이런 식의 표현으로서 바꿔치기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결국 주인공은 주체는 뭐냐면은 우리는 x는 a라는 요 지점에서의 기울기가 궁금한 거야. 그래서 여기 a, 그다음 여기서 a. 요 A라는 지점에서의 기울기가 궁금한 거야 라는 거에 좀 집중을 하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요렇게 우리는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 라고 했을 때 극한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고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더라라는 거야. 자 그런데 좀 조심할 건 있어요. 조심할 거. 근데 여기서 요거까지 얘기를 할게. 자 그러면 이런 표현이 있는데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서 얘기를 한다면 많이 쓰는 형태로서 요런 구조 있죠. 사실 이렇게 썼지만 실질적으로는 요런 표현. 자, 실질적으로는 요런 표현. 자, 그리고 얘를 뭐라고도 하더라? A에서의 기울기니까 F 프라임 A다. 요렇게도 쓰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세 번째. 그러니까 미분계수다라고 했을 때 어떤 정의에 의한 표현이 요런 표현이나 요런 표현들로서 이제 나오고 얘를 그냥 짧게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더 추가적인 표현을 본다면 뭐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dx분의 dy. 근데 x가 어디? a에서 라든지 y 프라임은 y 프라임인데 x는 a에서의 어떤 기울기라는 표현으로서도 가능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선생님이 그때 보였던 건 이런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주 간단한 예를 들면 자, 여기 y는 x제곱이 있어. 자, 이 내용 모르잖아. 사실 지금은 간단하게 이런 함수를 갖고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사인이 됐건 아니면 상악함수든 지수함수든 로그함수든 마찬가지야. 어떤 형태가 주어지라 그 위의 점을 주어진 다음에 또는 어떤 특정 점에서의 어떤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세요 라고 한다면 우리가 걔를 다이렉트로 이제 구할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판별식 같은 것도 뭐 쓸 수 없는 상황들이 훨씬 많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극한 이 정의들을 이용해가지고 그 순간에 대한 그 접하는 그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낼 수가 있지 않겠냐라는 건데 여기서 선생님 예를 들었던 게 뭡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 1,1이라는 점이 있어. 1,1이라는 점이 있고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라 라든지 뭐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모르니까 우리가 어떻게 썼어? 원래는 y는 기울기 m에 괄호 열고 x 빼기 1 플러스 1 정도 놓고 나서 얘를 여기다 집어넣은 다음에 한쪽으로 넘겨서 방정식화 시킨 다음에 판별식을 쓴다 라는 거는 이제 말 그대로 방정식으로서의 풀이를 한 거죠. 근의 개수가 한 개다 중근이다를 이용해서.
그런 식으로 쭉 거쳐서 판별식을 썼더니 판별식은 0이다로부터 나왔던 결과가 뭐야? m의 값은 한 이 정도 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하도 많이 써가지고. 근데 이거를 그래? 그러면 다른 방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고 해서 극한을 이용을 해본 거예요. 그럼 극한을 썼을 때 어떻게 한다? 만약에 이런 표현을 이용한다라고 하면 자 리미트 자 h가 0으로 갈 때 자 h분의 f 자 어디서의 기울기가 궁금하다고요? 1이라는 점에서의 기울기가 궁금해서 1 플러스 h 빼기 f1이다 이런 식으로 써보겠다라는 거죠. 네. 그럼 이게 뭔 상황인 거야? 여기 1이라는 점과 그 외에 이만큼 더 떨어진 어떤 점이 있는 거예요. 요런 점. 그럼 여기서의 요 간격만큼에 대해서 우리가 h라고 설정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 지점은 1 플러스 h가 되는 거죠. 그럼 1 플러스 h에서 f1을 뺀 요거랑 그 다음에 h 요 간격 요것분의 요거에 대한 부분이 기울기가 맞는데 그걸 계속 무한히 0에 가깝게끔 쭉 보내보자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얘를 풀 때 뭐예요? 얘는 지금 이 주어진 fx 있잖아요. 이 fx가 원본식이 이거니까 여기다 그대로 집어넣고 1 플러스 h 좀 좁은데 자 h분의 1 플러스 h의 제곱 마이너스 f1은 그냥 1이다. 그리고 나서 이거 풀어주면은 h분의 h 제곱 더하기 2h인데 1 날라가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0 h 이렇게 날려주고요. 이것도 가능한 게 h가 그냥 0이야? 가 아니고 0보다 조금 크거나 또는 0보다 조금 작은데 가까워진다라는 표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누는 게 가능했고 그 상태에서 이제 또 역시나 이 h가 0에 무한히 가까워지면 그럼 얘는 거의 0에 수렴한 상태니까 0 플러스 2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원리로서 했을 때 기울기도 역시나 똑같이 나온다라는 거죠. 돼요? 근데 그러면 이런 상황이 아니고 말했지만 다항함수가 아닌 다른 여러 형태의 함수에서 똑같이 이 극한을 이용해서 이 순간 접선에 대한 기울기를 구해낼 수가 있지 않겠냐라는 거야. 그쵸? 또 이런 표현도 가능하고 이런 정의에 의한 표현으로서도 구해낼 수가 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조금 조심할 게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지금 얘기했던 부분이긴 해요. 우리가 일단 첫 번째로 너무 당연하게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긴 했었는데 여러분들 애초에 이게 정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됐으면 결국 얘는 F'A고 A에서의 어떤 접선의 기울기의 의미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거 자체가 지금 극한 아닙니까? 극한? 이거 자체가 결국 극한을 쓴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럼 기본적으로 얘는 미분계수라는 표현도 있지만 그 전에 이미 뭐라고 해야 되는 거야? 얘는 극한 값인 거잖아요. 극한 값. 그럼 극한 값이 존재할 조건이 뭐였죠?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여기서도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써서 지금은 어차피 0보다 좀 큰 쪽에서 가까워지나 0보다 좀 작은 쪽에서 가까워지나 일치를 하니까 그냥 이 하나로서 결과값은 2다라고 했는데 원래는 둘 다 따져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극한과 좌극한이 일치한다. 그리고 일치를 해서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전제 하에 얘는 그런 값이 이런 어떤 값이 존재를 한다. 이런 값이 극한값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런 표현으로 존재한다라고 해서 얘네들은 x는 a에서 미분계수라고 할 수 있더라 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조심할 건 단순히 표현이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나왔다라고 해서 뭐 미분이 가능하다든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극한값 자체가 존재를 해야지 미분이 가능해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써줬고요. 여기다 하나만 더 쓸게. 이거를 내가 이거까지 보여줄게. 자, 쌤이 여기다가 문제를 하나 써볼 테니까 잘 봐봐요. 요거하고 이제 요 다음 도함수인데요. 요거 대답 좀 해보세요. 자, fx가 연속함수라고 합시다. 자, 연속함수를 했을 때 다음 중에서 옳은 것만을 고르시면 돼요. 옳은 것만은. 자, 일단 기억. 자,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자, h분의 f의 1 플러스 h 인정이다. 자, 이것이면 f 프라임 1은 0이다. 자, 요거 니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자, 2h분의 f h 빼기 f 마이너스 h. 자, 이게 0이면 f 프라임 0은 0. 자, 마지막 디귿 fx가 절대값의 x 빼기 2일 때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자, 2h분의 f 2 플러스 h 마이너스 f 2 마이너스 h는 0이다. 자, 현재 이 정도 사항이라고 하면 비니드 중에서 맞는 게 뭘까요? 모두 고르시고요. 예. 시간을 조금만 주시면. 풀시간 좀 주면 이거는 음. 기억 지으신 것 같아요. 기억 되게 좋은 것 같아. 자, 일단 봐봐. 선생님이 그러면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정확히 여기까지 아셔야 되는 건데 그 전에 이런 부분을 잠깐 얘기를 할게요. 자, 결국 말했지만 0분의 0꼴에 대한 이 부분은 0분의 0꼴이 되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들 수토에서 했었던 0분의 0꼴을 푸는 것들에 대해서 기억납니까? 0분의 0꼴을 기억 안 나요? 자, 0분의 0꼴을 풀 때는 여러분들 크게 세 가지 방식들이 있었죠. 저볼 때마다 은꼴로 얘기해요. 0분의 0꼴. 첫 번째 자. 방법 로피탈, 두 번째 방법 로피탈, 세 번째 방법 로피탈. 아니 그렇게 하시면 안 돼. 자, 잘 봐. 0분의 0꼴 극한 문제에 대해서는 선생님 기본적으로 리미트 x가 어디로 간다라고 한다면은 집어넣어보라고 했죠. 집어넣어보라 했습니다. 자, 집어넣었을 때 0분의가 안 되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근데 분모가 0 되어지는 순간이라는 문제가 일단 있다는 거야. 근데 분모도 0이고 분자가 0이면은 그러면 그때는 이제 가능한데 분모가 0인데 분자가 0이 아닌 상태라고 한다면 그거는 오 죄송합니다. 위험했다. 큰일 날 뻔했다. 제 다리가 너무 길어서. 그러니까 다리를 좀 줄여야겠는데. 자, 봐봐. 잘 봐봐. 0분의 0꼴이다라는 거에서 좀 좁아서 여기다 쓰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뭐였죠? 자, 인수분해를 하면서 자, 인수분해를 하고 영인자 약분. 이 표현 뭔지 알죠? 네. 자, 위아래 0이 되도록 하는 영인자를 약분을 시켜가지고 0이 되어지지 않게끔 한 다음에 하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지금 했던 것처럼 정의를 이용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미분계수의 어떤 정의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섞어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로피탈.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로피탈이라는 부분도 알려줬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주의할 건 뭐냐면 여러분들 말했지만 얘네들은 0분의 0꼴이라는 건 극한이잖아요. 그렇죠? 0분의 0꼴에 대한 극한값을 구하는 사니까 좌극한 우극한이 일치를 하면서 극한값 자체가 존재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1번에 대한 거, 2번에 대한 거는 우리가 이제 뭐 시기를 거쳐서 할 텐데요. 이 사실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해서 로피탈에 대한 얘기를 했었거든요. 자, 이거를 간단하게 또 예를 들면 이런 거였죠. 이거 기억해요?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자, x 제곱 빼기 9분의 x 세제곱 빼기 27이다 라고 썼다고 해봐.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도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 세 번째 방법 다 이용이 가능할 거란 말이야.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이 로피탈이라는 거는 좀 유의를 해야 된다고 얘기했을 거야. 원래는 이제 그래서 수토 처음 배울 때 안 알려주는 경우도 많은데 선생님이 일단 알려줬잖아요. 그럼 로피탈이라는 건 뭐였죠? 로피탈이라는 거는 분자 분모가 0분의 0꼴인 상태에서 미분이 가능하고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위와 아래를 미분을 해서 소정이랑 소연아 뭐하니? 제가 손을 쓰려고 했어요. 위에 거 미분하면 3x 제곱이죠? 리미트 생략해서 쓰면요. 이거 2x죠? 그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3 집어넣으면 이제 0분의 0꼴이 아니니까 결과적으로 2분의 9라는 값이다 라고 할 수가 있더라라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자연스럽게 했지만 전제가 뭐예요? 이게 지금 미분이 이제 가능한 그런 상태들, 극한값이 존재한다 그런 상태들에서 하는 거야. 자, 이런 부분도 기억하시고 또 어떤 것도 있었어? 이 표현 보면 이런 거 있었죠. 자, 리미트 익숙한 거 h분의 h에 자, 여기 이제 1 플러스 h 빼기 1 마이너스 h 뭐 이런 표현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극한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하려면 첫 번째 인수분해에 의한 형태가 돼요? 여기서 인수분해를 할 게 없죠. 자, 그럼 자, 세 번째로 점프를 하면 할 수 있는데 정의를 이용을 해서 한다면 이제 뭐야?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하면 여기까지 의미하는 게 뭔지를 알 수 있지 않냐는 거야. 1 플러스 h 빼기 1이다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기서 이 표현을 그대로 빌려와서 그리고 여기다 추가적으로 f의 1 마이너스 h 빼기 f이다 이렇게 해서 쪼개가지고 이 앞덩어리까지에 대한 부분은 어떤 의미가 있더라? 1에서의 미분 계수로서의 의미가 있고요. 이 뒷부분에 대한 것도 이렇게 h까지 묶어서 가면은 1에서의 미분 계수로서의 의미가 있는데 빼기를 거쳐서 플러스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얘는 2배의 F'1이다라고 할 수도 있었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할 게 어떤 부분? 이런 표현을 할 때는 이거 왜 이렇게 썼죠? 이거 A죠. 여기 H하고 여기 H에 대한 부분 똑같아야 되는 거죠. 만약에 여기에 P가 있고 여기 Q가 있다고 쳐봐. 그럼 이 결과는 어쨌든 F'A가 돼 있는데 요 개수와 이 개수에 대한 부분들 P분의 Q 곱하기 F'A이다 라든지 그런 것들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정도 얘기해 놓고 나서 기억, 니은, 디귿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맞을 거예요. 음, 아니 기억 맞아요. 기억, 니은, 디귿 맞는 거 시간 잠깐 줘볼게요. 한번 대답 좀 해보세요. 아니 이거는 이해는 지금 기억은 뭐, 오른쪽 맞고. 왜? 왜냐면요. 얘에 대한 부분. 자, 다른 친구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줘요. 유미는 이미 좀 이쪽에는 잘 아니까 대답 다 나오는 거 같아요. 하나도 모르는데. 그게 어떻게? 아 이거 약간 찍어서 아 찍었어요. 찍었는데 메인지도 찍었어요. 대표님 헛소리를 참지 않아요. 자, 시간 딱 1분만 더 줘볼게요. 그냥 각자가 좀 빠르게 기니 중에서 내가 맞습니다. 참고지수는 여러분도 알겠지만 그 맞는 거 같은데 틀리고 뭐 틀린 거 같은데 맞고 또 그래서 틀린 거 같은데 맞을 거니까 다시 틀리다 했더니 진짜 틀리고 네? 뭐 이런 류의 상황이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1차적인 내 스스로의 판단을 해봐야 돼요. 자, 보여줄까요? 봐봐. 자, 일단 기니 중에서 뭐가 맞냐 틀리냐를 보는데요. 일단 기억부터 보시면요. 자, 내 극한은 분명히 말했지만 넣어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다 0을 넣고요. 여기다 0을 넣었어요. 근데 이게 0이라고 했지만 결국은 뭐냐면 수렴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0이라는 값에 수렴을 한다는 거야. 수렴을 한다라고 하려면 말했지만 0분의 0꼴은 돼야 되죠. 어차피 분모는 확정적으로 0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F1이라는 함수값 또한 뭐였었어야 돼? 0이었었어야 돼 라는 거를 알고 있잖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여기다 뭘 붙일 수 있냐면요. 이렇게 살짝 얹을 수 있죠. 살짝 얹어낼 수가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뭐예요? 그냥 정이에요 정이. 그래, 정이죠. H가 0으로 갈 때 여기 썼었던 그런 표현이죠. 정이기 때문에 그냥 바로 나옵니다. 자, H 0분의 F 1 플러스 H 빼기 F이다. 그거 는영이다 라고 했어. 그런데 얘가 자체가 뭐였어? 1이라는 거에 대해서의 1이라는 지점에서의 미분 계수다. 1이라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다 정도로 얘기를 했었고 그거를 다른 표현으로 F'1이다라고 할 수 있으니까 이거 는영이다라고 하는 게 맞는 거죠. 따라서 기억 같은 게 현재 맞는 거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 문제가 없다. 자, 두 번째 니은과 디귿 때문에 좀 많이들 헷갈리거든요. 이게는요 fx를 한 32,000 절대값 x라고 하면 이제 리미트 f h 더하기 f 마이너스 h라는 h는 0이지만 f 프라임 0이 존재한다. 자, 그래서 봐봐. 이렇게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니은과 디귿이 있는데 니은 같은 경우에는 변형을 좀 해볼 수가 있단 말이야. 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변형을 했어. 리미트 잘 봐봐. h가 0으로 갈 때, 자, 2h분의 1을 깔아놓고요. 자, 0, 0, 0 넣었을 때는 0분의 0꼴이 맞는 것 같단 말이야. 자,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썼어. 네, 그러면 0 플러스 h 빼기 f0이다라고 써주고요. 자, 빼기 f에 0 빼기 h에다가 빼기 f0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일단 여러분들 여기서 f0을 뺐죠 갑자기. 근데 여기서는 빼기 빼기 플러스니까 빗값화 됐잖아. 그러면 요식과 요식은 똑같죠. 그럼 여기까지 됐고 그럼 정의 아까 했던 것처럼 정의에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f 프라임 0이다. 안 돼요. 이 2를 앞으로 뺐다라고 치자. 그러면은 2분의 이렇게 앞에까지 빼놓으면요. 이렇게 써주고 여기 뒤에 있는 부분도 빼기 붙이면 이거 아예 분리시켜줄게. 이렇게 써줬다라고 한다면 여기 빼기 붙이면서 이렇게 플러스 되거든요. 자, 그럼 여기도 f 프라임 0이다. 그러니까 얘랑 더하면은 이렇게 더해주면은 거기다 2분의 1을 하면 결국 약분했을 때 f 프라임 0이지 않냐. 엄청난 그러니까 f 프라임 0은 0이다. 맞지 않냐? 근데 되게 맞아 보인다는 거야. 맞아 보인다는 거야. 자, 또 하나 디귿 같은 게도 뭐냐면 자, fx가 x 빼기 2라는 건 그림으로 봤을 때 어떤 상태라고요? 자, 하나, 둘에서 이렇게 꺾이죠. 자, 미리 질문 좀 해볼게. 2에서의 기울기 존재합니까? 2에서의 미분계수 존재하나요? 아니 저건 누르겠어. 아니요. 아니 저 그냥 넣어서 해야 돼. 존재를 안 하거든요.
존재를 안 하는 상태인데 얘도 만약에 얘랑 비슷한 식으로 얘 이렇게 했던 것처럼 비슷한 식으로 변형을 하면 h분의 2 플러스 h 빼기 f에다 붙이고 여기서도 이제 빼기 f를 붙이고 해서 쭉 풀면은 결과적으로는 f 프라임 2로서에 대한 사항이 돼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는 f 프라임 2는 0이다. 아니 근데 여기 2에서 미분 불가능하잖아. 그러니까 0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틀리네. 그래서 보통 어떻게 많이 틀리냐면은 요거는 맞다라고 하고 요거는 틀리다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들 틀리더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뭘 놓치고 있는 게 생겨서 그런 거야. 이건 이제 극한의 성질을 놓쳐서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선생님 아까도 말했지만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거는 내일 내가 공부한다고 공부했고 문제들도 잘 풀려. 그러나 이런 데서 좀 깊이 있게 들어갔을 때 놓치는 부분들이 뭐냐. 얘는 미분계수의 정의라고는 했지만 결국 극한값이죠. 그 극한값을 했을 때 좌극한과 우극한이 일치된다라는 전제하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이 부분은 봐봐. 자 여기를 살짝 지워놓고 무시하는 어? 정의를 무시하는 니은부터 얘기를 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니은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자 얘 같은 경우에 얘를 갖고 이렇게 아까 쌤 만든대. 자 얘를 이렇게 만드는 것 자체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죠. 그냥 저기서 이제 나누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 그렇지. 근데 얘는 봐봐. 여기서 수렴한다는 그게 없어요. 그래 여기서 1로 넘어갈 때 있죠. 여기서 1로 넘어갈 때. 너가 잘못했어. 설명한 소연아 듣고 있니? 예. 보고 있어요. 잘 봐. 잘 봐. 뭐 자꾸 둘이 뭐 하고 있어? 자 1로 넘어갈 때 여기 과정에서 넘어갈 때 잘못됐다는 거야. 쪼갤 수가 없어요. 애초에 이 수렴한다는 과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식 자체를 이렇게 쓰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됐으니까 이건 정의해서 이거 다 라고 함부로 할 수가 없더라라는 거야. 리미트를 분별할 수가 없어요. 자 왜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했을 때 선생님 말했지만 얘를 엄밀히 따지려면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했을 때 얘는 두 개로 갈리겠죠. 어떻게 두 개로 갈리면 역시나 우극한에 대한 부분이 있고 좌극한에 대한 부분이 있지 않겠어요? 0이라는 점에서 오른쪽에서 왔을 때 기울기 그러니까 오른쪽에서에 대한 극한값 오른쪽에서 극한값 왼쪽에서의 극한값 왼쪽에서에 대한 극한값이 있을 거라는 거야. 자 그런데 얘는 그러면은 1로 이렇게 넘어갔을 때 왜 틀렸냐면요. 만약에 이렇게 되어지는 함수에 대해서 쌤이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그냥 절대값 x, fx 자체가 절대값 x였다라고 쳐봐. 절대값 x. 자 그러면 절대값 x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이런 상황을 거칠 때 자 첫 번째로 여기 플러스로 들어갔다고 쳐봐. 플러스로 들어가면요 얘는 지금 0에서의 무슨 극한? 봐봐 여기다 0 플러스로 넣으면 0은 0에서의 미분계수는 미분계수인데 기울기는 기울기인데 0에서의 오른쪽에서의 우 미분계수라고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얘들아 이 그림으로 땄을 때 우 미분계수는 지금 몇이야? 1입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0 집어넣으면 빼기 h고 빼기 h니까 여기는 0은 0인데 0에서의 조금 어떤? 마이너스 좌 미분계수예요. 그럼 여기서 좌 미분계수 몇이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잖아요. 마이너스. 그러니까 여기서 첫 번째 우극한으로서 취급을 했을 때 보면은 얘는 1, 얘는 마이너스 1이네. 자 반대로 마이너스로 들어왔어요. 자 마이너스로 들어가면은 여기서의 0에서의 왼쪽 기울기는 몇이야? 마이너스 1이네. 여기서의 그 마이너스는 플러스니까 오른쪽 기울기니까 1이네. 근데 이 둘을 더하면은 몇이 맞아? 0은 맞죠. 그치만 여러분들은 여기서 애초에 이런 표현을 이용해가지고 여기서의 기울기다라고 할 수가 있더냐라는 거야. 없어요. 여기서의 기울기가 이게 같다라고 할 수 있더냐라는 거야. 분명히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러분들은 미분계수의 정의라고는 하지만 이 미분계수조차 극한이기 때문에 극한의 정의인 좌우 극한이 일치를 한다라는 전제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상황에서 좀 극한이 일치한다는 일치하지 않는 상황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결과값만 보면은 이게 0처럼 돼. 그러니까 차라리 얘 자체가 0이다 라는 표현은 틀리지 않을 수 있지만 근데 그렇다 해서 f 프라임 0이다라는 건 정말 0에서 미분이 가능하다 라는 말이 돼버리잖아. 근데 얘는 0에서의 얘처럼 꺾여지는 상이다라고 했을 때 미분이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얘는 지금 틀리다라고 할 수 있다.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린 상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말이죠. 이해가요? 그래서 요 좌우를 비교를 해야 됨을 생각을 해주시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얘도 어떤 문제야? 이거는 그냥 얘랑 일단 서로 상대적인 느낌인 거예요. 뭐냐면 비슷하면 다른 게 얘는 오히려 여러분들 낚는 거죠. 2에서의 아까도 말했지만 이렇게 기울기가 어떻게 된 거야? 물로 쓱 해가지고 2에서의 기울기가 분명히 없어. 2라는 지점에서 미분이 불가한 상태야. 그러니까 애초에 얘 자체를 갖고 내려왔을 때 그럼 여기만 슬쩍 바꾸면 되잖아. 여기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꿔서 썼어요.
그리고 쭉 지워놓고 나서 한번 질문해 볼게요. 그러면 현재 이 상태에서 얘를 가지고 너는 F'이다 라고 단정 질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없어요. 안 된다는 거야. 실험한다는 여기서의 0 플러스일 때와 0 마이너스일 둘이 일치를 한다라는 말을 한 적이 없죠. 일치를 할 수도 있지만 일치를 안 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각각 구해봤어. 자, 만약에 0 플러스였다. 자, 플러스인 극한에서 내려왔어. 쭉 넘어갔어. 그럼 여기서의 기울기는 현재 이런 함수라고 쳤을 때 이 함수죠? 기울기 뭐냐? 플러스 1입니다. 그럼 여기서 2라는 지점에서의 x는 2에서의 왼쪽에서에 대한 그 기울기는 몇이에요?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 자, 반대로 여기서 이제 0 빼기로 갔어. 0에서의 좌극한 형태로. 그럼 얘에 대한 건 좌 미분계수가 되는 거라서 왼쪽의 기울기, 요 기울기 몇이죠? 마이너스 1입니다. 여기서의 오른쪽 기울기 몇이죠? 1입니다. 자, 그럼 질문할게요. 이거 더하면 몇이죠? 0이야? 이거 더하면 몇이죠? 0이야? 자, 그러니까 이 더한 값 자체는 뭐가 맞아? 결과값은 0, 0이 맞아. 그죠?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2라는 지점에서의 기울기가 0이라고 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건데 얘는 마지막에 이러하면 이러하다라는 질문에서 여기서 F 프라임 그러니까 F 프라임 2는 0이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한 적이 있어 없어? 없다라는 거야. 얘는 그냥 순수하게 극한값으로서의 의미를 물어본 셈이 되는 거야. 야, 너 미분계수 물어본 거 아니었어? 아닌데? 나 미분계수 말한 거 아닌데? 그냥 극한값 물어본 건데? 이런 느낌이 된 거야. 좀 이해 가십니까? 자, 그래서 정리를 합시다. 정리를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 평균 변화에 대한 거는 이해 가시죠? 두 점에 대한 말 그대로 기울기를 구하는 느낌입니다. 이것 빼기 이것분의 이것 빼기 이걸 한다. 근데 거기로부터 쭉 유도돼서 내려왔죠. 이제는 특정 한 지점에서의 기울기를 구하고자 하는 거야. 그리고 그 한 점에서의 기울기를 순간 변화 미분계수라고도 했고 또 이 A라는 지점에서의 어떤 접선으로서에 대한 기울기라고도 볼 수가 있었다. 그래서 리미트를 이제 요 식에다가 붙여서 점점점 한 점에 가까워지게끔 따닥 되게끔 요 순간의 기울기를 알 수 있게끔 했는데 표현들을 이렇게 한다라고 한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다만 하나 좀 주의할 건 뭐다? 그러니까 그럼 이거 당연하게 얘는 무조건 존재하네 뭐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고 얘는 극한값의 의미와 더불어서 이게 다 성립이 됐을 때 이게 극한값으로서 좌우극한이 일치를 한다라고 했을 때에 그때 이제 우리는 좌우 극한이 일치를 했으니까 그때 이제 미분계수로 인정이 된다라는 거야. 좀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런 실수를 잘한다는 거예요. 뭐냐면 자, 선생님 아까 얘기했지만 1번 봐봐. 자, 1번 놓고 봤을 때 0분의 0꼴에서 3개 중에서 사실 좀 쉽게 풀려면 루피탈도 쓸 수 있다고 했거든요. 자, 이거 루피탈 실제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에는 루피탈을 쓰면 굉장히 빨라지기 때문에 쓰는 게 좋아. 근데 여기서 루피탈을 쓴다라는 거면 자, 기억 봐봐. 첫 번째로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자, 0분의 0꼴이라고 했으니까 얘를 미분하면 1이죠. h로 미분하면 자, 요거 미분하면 뭡니까? f의 1 플러스 h 미분하면 여러분들 뭐예요? 이거 기억해요? f 프라임 1 플러스 h고 겉미분 여기 속미분인데 속미분 해봤자 1이죠. 그리고 f1은 미분해봤자 어차피 없어지는 셈인 거고요. 자, 그래서 얘인데 여기다 0 집어넣으면 f 프라임 1이다. 그래서 1은 0이다. 이렇게 이제 넘어갔어. 근데 얘는 사실 이 기억은 문제가 없는데 니은 봐봐. 사실 기억도 문제가 있어요. 기억 가능하다 안 했잖아요. 이게 막 했어. 그렇기는 하죠. 근데 로피타를 그냥 좀 안 되는 사항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보여주고자. 니은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자, 2h분의 fh 빼기 f 마이너스 h. 자, 이거를 가지고 로피탈이라는 걸 한번 써볼게. 자, 그러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자, 얘 미분은 뭐죠? 2입니다. 요거 미분은 뭐야? f 프라임 h죠? 요거 미분하면 뭐예요? f 프라임 마이너스 h인데 겉미분을 했고 속미분을 하면 빼기가 앞으로 튀어나와서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다 빵빵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2분의 2배의 f 프라임 0이 됩니다. 알리죠? 그래서 이게 지금 몇이다? 이게 지금 0이면 f 프라임 0이 0이다. 너무 좋아. 그래서 정답이 맞아. 이렇게 이제 그 틀린 거를 맞다라고 하기가 쉽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안 되는 이유는 뭐라고요? 여기서 일로 넘어갈 때 로피탈을 했을 때는 그게 이제 미분이 가능하다는 전제에서 넘어가야 되는데
되게 당연하게 0분의 0분을 무조건 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넘기면 틀린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좀 지워도 됩니까? 여기는 지울게요. 그럼 얘를 둔 거고요. 그 다음에 도함수 있죠? 도함수. 여기 도함수. 그러니까 도함수라는 건 뭐야? 특정한 x는 a라는 지점이 아니고 이 함수 y는 fx가 어떤 구간에서 자, 미분이 가능하다 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뭘 한 거냐?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는 잘 봐봐. 여기서 a 플러스 h라고 썼던 거를 여기 자리를 이제 x로 바꾸자는 거야. 이미 x라는 지점에 대하여 x 플러스 h 빼기 f x다 라고 한다면 특정한 f 프라임 a가 아니고 여기가 어떤 x든 간에 상식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지 않겠냐 라고 해서 정의를 내렸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정의를 함으로써 유리한 점이 뭐가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분들 fx가 x의 제곱이다라고 했잖아요. 얘를 가지고 여러분들 자 1에서 기울기 구해봐 라고 했더니 열심히 이렇게 해서 정의를 이용해서 구했어. 오케이. 자 2에서 기울기 구해봐 또 열심히 정의 썼어. 3에서 기울기 구해. 그럼 똥개 훈련처럼 되잖아.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얘를 가지고 아싸리 그냥 f 프라임 x 자체를 도함수라는 이름으로써 구해보자는 거죠. 우리가 사실 그냥 쉬운 미분을 미분법으로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거 내려와서 바로 EX라고 쓸 수는 있지만 정의를 거쳤을 때에도 여기서 EX라고 나올 거거든요. 그럼 이제는 우리가 이미 X라는 지점에서에 대한 기울기를 그냥 기울기 함수로서 구해낼 수가 있지 않겠냐.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가 도함수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여러분들 이계도함수예요. 요건 이제 수태 없었던 부분인데 이계도함수 그다음에 뭐 세 번 하면 뭐 3개 도함수 그리고 n번 미분을 했으면요 n개 도함수를 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은 이제 이 도함수를 또 미분을 하고 그 다음 또 미분하고 그래서 그냥 그 반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뭐 3개 도함수까지 갈 일은 거의 없죠. 이제 두 번 미분한 2개 도함수는 뭐 때문에? 이후에 이 반복점을 구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고요. 오목블록을 따진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의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죠.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자 여기서 프라임을 미리 붙여버리면 되죠. 이렇게 프라임 얘는 fx라는 함수에 대해서 x가 h가 0으로 갈 때 x에서의 어떤 기울기적인 의미라면 얘는 f 프라임 x라는 함수에 대해서 x가 x에서에 대한 기울기의 의미니까 이렇게 f 더블 프라임 x f 프라임 프라임 x다 이렇게 하고 이건 두 번 미분했으면 이게 도함수라고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렇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 부분을 왜 필요로 하냐라고 했을 때 말했지만 변곡점, 오목, 블록 이런 것들을 따질 때 필요로 하다 라는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이거 지우고 봐봐 이거 지우고 문제를 보실 건데요. 여기는 그래도 반가울걸? 반갑다. 전혀 반갑지 않습니다. 근데 자 지금 얘기했던 것 쭉 우리 책에 나와 있고요. 요 표현 좀 빼뜨렸나? 자, 얘들 요거까지는 요건 좀 빼뜨렸는데 도함수에 대한 표현을 할 때 들어. 자 f 프라임 x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거를 그냥 y 프라임이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dx분의 dy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이런 좀 다양한 형태의 표현들은 가능해요. 다 같은 의미인 거야. 자 그럼 문제를 봐봐. 문제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자 여기 이게 좀 또 여기 봐봐. 딱 두 개밖에 없어 여기가. 딱 두 개밖에 없어. 자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다음 함수의 도함수를 구하고 x는 1에서의 미분 개수를 구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럼 봐봐. 아까 정의를 자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얘들아. 질문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fx가 만약에 x분의 1이었어
이랬을 때 f 프라임 x 구해봐. 이거 뭡니까? 뭐라고요? 이거 프라임 x요? 예. 마이너스 x제곱분의 1 아닙니까? 맞아요.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인데 우리가 사실 공식을 쓰는 거거든요. 공식을 쓴 건데 자 이렇게 나와 있는 거는 우리가 이전에 그냥 x에 대한 다항함수 형태랑 좀 다르지 않는 거야. 그럼 얘를 x라는 지점에서의 어떤 기울기를 구하고자 한다면 도함수를 구하고자 한다면은 어떻게 식을 쓸 수 있냐? 도함수의 정의가 뭐라고요? 리미트 h가 난 h로 할게. h분의 f x 플러스 h 빼기 fx다.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지 않냐라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자, 이걸 그대로 한번 적용을 시켜볼게. 여기서 fx는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러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또 x 플러스 h분의 1 빼기 또 여기죠? 그리고 정리해볼까요? 자 리미트 나왔고요. 자 요거 통분하면서 내립시다. 그러면은 h 하나 있고 x 하나 있고 x 플러스 h 있고요. 요거 올리고 하면 어떻게 돼요? x에서 x 플러스 h를 뺐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h가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h 빡 날아가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0 넣었을 땐 0분의 0 꼴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다 0 집어넣으면 뭐만 남아? x만 남으니까 x제곱이고 1 남고 이거 빼기가 남는다. 그래서 마이너스 x제곱분의 있다.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있다. 이해가요? 자 근데 우리는 사실 매번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할 거냐? 그렇지는 않죠. 왜냐면 여러분들 이미 이걸 알잖아. fx가 지금 뭐냐면 x의 마이너스 1제곱이죠. 마이너스 1제곱. 요거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세연아 요거 미분하면 어떻게 됐었어? 저요? 세연 됐어요. 요거 미분하면 여러분들 이런 거랑 비슷하죠? x의 세제곱 같은 거 미분하면 어떻게 됐어? 3 앞으로 튀어나오고 지수에서 1 빼라고 했죠. 4x 되죠. 그래 그런데 여기서 얘를 미분하면 똑같다는 거야. 기존에 여기가 자연수가 아닌 상태여서 정수나 확정된 수 있다는 거거든요. 실수라고 하면 이 부분 앞으로 튀어나와서 f 프라임 x는 뭐냐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1이 앞으로 튀어나오고 그다음 여기다가 1을 추가로 뺀다면 이렇게 쓸 수 있지 않냐는 거야. 이 부분은 이제 뒤에 이제 미분법 공식해서 나와 있는 거고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정의에 입각해서 정확하게 도함수 정의를 이용해서 구하겠다는 거죠. 그럼 저거 이제 어떤 느낌인지 알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얘도 마찬가지죠. 와, fx가 봐봐. fx가 루트 x 플러스 2라고 했잖아. 자, fx가 루트의 x 플러스 1에 그럼 솔직히 이거 그냥 나한테 미분하라고 하면 요렇게 바꿔놓고 봐봐. x 플러스 2에 이거 루트는 2분의 1제곱인 거거든요. 2분의 1제곱. 그럼 요거를 이제 미분을 해. 그럼 f 프라임 x는 자, 역시나 지수 앞으로 튀어나오면 2분의 1 나왔죠. 그리고 x 플러스 2 몇 제곱 빼기 2분의 1제곱 쓰고요. 그리고 속미분을 한 번 더 붙일 건데 속미분 해봤자 1이란 말이야. 그럼 결국은 얘는 뭐라고 할 수 있냐? 이거 마이너스 역수치하고 2분의 1은 루트니까 2 루트에 x 플러스 2분의 1이다. 이렇게 나와지긴 할 거야. 근데 이거를 우리가 지금 이제 어떤 공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내려온 거고요. 사실은 정의가 먼저죠. 얘를 정의를 이용해서 푼다라고 하면 역시나 어떻게 써야 돼?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자 h분의 f의 x 플러스 h 빼기 fx다. 를 거치면 분명히 얘는 f 프라임 x가 맞잖아. 그리고 여기다가 그대로 뿅뿅뿅 집어 넣어서 처리를 해보라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쓸 수 있어? h분의 자 여기 x 자리에다가 x 플러스 h를 넣었어요. 그러면은 x 플러스 h 플러스 2다. 그리고 여기다가 x 플러스 2다 인 상태죠. 그리고 위아래다가 뭐를 곱할 거야? 자 이렇게 곱하겠지. x 플러스 h 플러스 2 더하기 루트 x 플러스 여기도 똑같이 썼겠죠. 찍찍 이런 느낌. 그리고 나서 이거 보면요 위에 있는 부분이 뭐가 됩니까? 합차 공식이 돼서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이라서 이렇게 올 거고요. 이 밑에는 h에다가 이렇게 가로해가지고 루트 플러스 루트가 깔려 있는 상황이겠죠. 그리고 나서 보면 자 이 x랑 2
x랑 2 날라가고요. h 약분된다는 거야. 그럼 여기만 쓱 남거든요. 이 쓱 남은 게 얘 그대로잖아. 그럼 여기다가 0 집어넣으면 알겠지만 여기 뭐만 남아? 2 루트 x 플러스 2만 이렇게 남다라는 거야. 그리고 여기 1이고요. 그래서 요게 얘랑 똑같죠. 정의를 이제 배운 대로 이용을 해가지고 어떤 형태의 함수를 주더라도 다항함수가 아닌 뭐 유리함수, 무리함수, 사각함수, 지수함수, 뭐 로그함수 어떤 형태가 되더라도 이제 우리는 그 함수에 대한 도함수를 구해 갈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도 이제 다양하게 나왔죠? 근데 이제 요 부분으로 이제 넘어가면요. 얘도 똑같죠? 이거 이제 우리가 짝꿍을 어떤 식으로 가져갈지. 여기 이제 f' 1이 3이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이미 전제를 깔죠? 1에서는 미분 가능한 거임. 이걸 전제를 했기 때문에 얘를 정의에 의해서 풀 텐데, 자, 여기까지 얘기할게. 여기까지. 중심 없어. 중시가 왜 있어? 주겠죠? 알았어, 여기까지 봐봐. 여기까지 봐봐. 지금 화장실 가고 싶지 않으세요? 화장실? 화장실 안 가고 싶은데. 화장실이 없었으면 서서 자기가 갈까. 자, 얘들아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잘 봐봐. 잘 봐봐. 지금 여기서 얘를 가지고 뭐 여기 또 조용히 봐. 여기 봐봐. 얘를 갖고 얘를 구하라고 했죠.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f'1이 몇이다? 3이다라고 이제 알려줬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 질문할게.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라고 해서 h분의 f1 플러스 2h를 했어. 근데 얘 이렇게 하면은 뭔가 이게 판 하나 없는 애처럼 된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f를 또 붙여야 되겠죠? 왜냐면 앞전에 배웠던 극한에서 미분계수라는 정의를 우리가 공부했으니까 그 모양에 맞춰주자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역시나 이어서 h분의 f의 1 플러스 h제곱을 쓰면서 이렇게 쓴다면 아까 이제 빌려왔던 f1이 여기서 빼기 플러스니까 빡빡해서 없어질 거야. 여기까지 인정? 맞아요? 그럼 질문할게. 그렇다면 얘는 이 정의에 의하여 f'1이야. 그리고 여기 분은 여기까지 말했죠? 그러면 2 붙여서 이렇게 쓸 수 있다가 맞냐는 거야. 이게 맞아? 이건 맞아요. 아까 선생님이 내가 비니 중에서 말했던 거에서는 여기서 이렇게 함부로 넘어가면 안 된다고 했죠. 근데 그때 안 됐던 이유는 뭐죠? 미분할 수. 이래서 미분이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았었냐라는 거 어떤 반예를 갖고 와서 선생님이 얘기를 했었죠. 근데 지금은 그래서 이제 얘가 미리 뭐 해놨어? 사실 F1에서는 미분 문제 없음. 그러니까 너가 이거 좀 편하게 써도 돼.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똑같이 쓸 건데 얘를 얘 내려오면요. 역시나 이것도 어쨌든 요겁니다. 근데 요것분의 요거다라고 했는데 여기 지금 없죠. 없다기보다는 사실은 이제 이것분의 이걸 했을 때 H 하나씩만 날리면요. 여기 H가 붙어있는 셈인 거예요. H가. 그리고 이제 여기 마이너스. 자, 그러면 F'1이 3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2 곱하기 3이 됐고요. 얘는 H가 0으로 갈 때니까 빼기 0 곱하기 F'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정답이 뭐가 맞아? 6이다. 이렇게 해서 풀 수가 있는데 근데 봐봐. 근데 내가 아까 뭐라 했죠? 이것도 무슨 꼴이라고요? 0분의 0꼴이잖아. 0분의 0꼴이면 이거를 당연히 정확히 안다라는 전제하에 여러분들은 뭐를 써서 풀 수도 있어? 로피탈이라는 거를 쓸 수도 있다라는 거야. 자, 근데 로피탈 쓰면 어떻게 풀려지는지를 봐봐.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자, 이거 미분하면 뭐죠? 1이죠. 자, 요거 미분하면 뭐예요? 자, f 덧미분 1 플러스 2h를 그대로 쓰되 속미분하면 뭐죠? 2예요. 2. 자, 그리고 좀 플러스. 자, 얘도 지금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자, 요거 미분하면 f' 1 플러스 h 제곱인데, 자, 여기 속 미분하면 뭐죠? 2h입니다. 여기 2h가 붙어 있는 거야. 자, 이제 여기다 0 집어넣어도 됩니까? 0 집어넣어도 된다는 거죠. 여기다 0 집어넣으면은 2 곱하기 f'1 나오고요. 얘는 어차피 0 집어넣으면 이것 때문에 없어지지 않는 거야. 그럼 요게 정답인데 바로 그럼 3 집어넣으면 6이다. 로 좀 빠르게 처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아, 깜짝이야. 그러니까 얘도 그래요. 얘도 정의에 의해서 모양을 만들 줄도 아셔야 되겠지만, 그럼 정의에 의한 모양을 만든다는 거는 x 빼기 1이면 여기 f 빼기 fx 제곱 있잖아. 이거 기억해요? 이거 어떻게 만들 거야? 요거 요렇게 하고요. 그래요.
이렇게 하고요. 아니라고. 그리고 봐봐 이렇게 하면 아니 너 B 값하 임마 FX인가?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이해 가십니까? 맞아요? 여기까지 잠깐씩 잘 봐봐. 여기까지 돼요? 네. 근데 요거 조금만 예쁘게 정리하면은 F1 있으니까 요거를 F로 이렇게 해가지고 X제곱 빼기 1이다 이렇게 쓸 수도 일단 있나요? 네. 하트. 여기요. 아닌데 이거? 아니에요. 왜냐면은 여기 플러스 F1이고 여기 이렇게 돼야 되겠네. 아닌데? 뭐가 좀 이상해졌네. XFX를 더 빼야 돼요. 아닌데. 아니 좀 쓰다가 좀 꼬였어요. 잠깐만 없던 거를 더했으니까 빼야 되는 거죠? 빼기 F에다가 플러스 F이고 그럼 마이너스 F로 묶었으니까 마이너스 이거네. 1 빼기 X 맞아? 네. 그럼 얘들아 여기서 어떻게 돼? 요 앞덩어리는 뭐가 돼요? 참고로 여기 지금 다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있는 거야?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자 이 부분을 거쳤을 때는 뭐가 되니까 얘랑 맞춰야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럼 맞추려면 여기는 x 제곱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갑자기 제곱이 되려면 이 앞에는 x 해야죠. 플러스 1을 붙이는 거야. 그럼 오케이 그럼 여기까지 했을 때 얘는 뭐로 내려와? f 프라임 1인데 요 1인데 근데 여기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지금 x 플러스 1이 껴있어요. 이렇게 x 플러스 1이 껴있어요. 이렇게 내려오는 거야. 그리고 여기 뒤에 있는 놈네. 뒤에 있는 놈도 여기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x제곱 빼기 있는 거거든요. 아유 근데 이거 날라가네. 약분되네. 그러면서 이제 부호만 반대니까 플러스 이렇게 내려오죠. 그럼 여기다 플러스 f1이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x에다 1 집어넣으면 결과적으로는 2 곱하기 근데 마이너스 2 곱하기 f 프라임 1 플러스 F이다. 이렇게 되어질 거야. 그런데 만약에 로피타를 쓰면 안 돼요. 빨라요? 훨씬 빠르죠. 근데 남교인이 맨날 이 망하는 지금. 그래서 선생님이 누누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이중으로 다 아셔야 된다는 거야. 요거 아까 한번 해볼까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엔진을 쓰지 말아요. 자 여기 지금 분모 미분하면 1이죠. 얘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자 2f1 곱하기 x죠. 요거는요 f 프라임 x 제곱이고 속 미분하면요 2x 됩니다. 맞나요? 그리고 여기다 이제 1 집어넣을 때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1 집어넣으면 바로 2 곱하기 f1 빼기 2 곱하기 f 프라임 1이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 하나 빼뜨렸나 보다. x 플러스 1 있으니까 요 2에 대한 여기도 x 플러스 1 있으니까 여기 2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 방식을 다 이용을 한다면요. 얘는 얘대로 속도도 빠르기도 하고요. 어떤 풀었을 때 뭔가 빼뜨린 거에 대해 검토도 됩니다. 다른 방식으로서의 검토용으로라도 기억해 주시면 좋다라는 거예요. 둘 다 아시길 바라요. 알겠어? 그래서 5단원에 대한 거 대체적으로 거의 다 한 거거든요. 개념은. 뒤에 가면 공식 나오는데 공식도 사실은 이전에 했었어요. 근데 그냥 확장만 시키는 거라서 일단 여기까지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진도 그만이에요? 진도 여기까지만. 아, 그러니까 집에서 여러분들 마치 수투 복습하는 느낌이 있어.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하실 때는 둘 다 정의에 의한 정답 유추하는 거고요. 구해보는 거고. 그게 됐으면 어차피 여기서 인수분해로서에 대한 그 영분의 영별 처리는 안 되니까 로피타 이용하는 방법 둘 다 써보시면 난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죠? 근데 분명히 또 한 번 말하지만 로피탈에만 치중돼 있으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럼 아까 같은 상황에서 분명히 호되게 당합니다. 이번 단원에서 아니 저 진짜 돼요. 저 이거 하나만 지금 있어요. 어차피 이거는 여기 풀이 다 나와 있으니까요. 요거 한번 배를 가고 떨어뜨리면 10만원치다. 고릴라 IQ가 65에서 야야 얼굴 쓰는 거야. 이거 다 됐나요? 아직 쓰고 있어요? 고릴라 IQ가 65에서 75. 그럼 이제 80에서 90 사이 천재. 뭐야? 사람 평균 IQ가 몇인데요? 글쎄요, 워낙 천차만별이지 않나? 방금 그거 뭐야? 평균 한 120 되지 않을까?
IQ 순자리수가 안 나오면 어떡하냐고. 저 됐어요. 쌤이 옛날에 IQ 얘기해줬지만 광고. 해주셨어요? 쌤은 우리는 중학교 1학년 때 전체적으로 IQ 검사 했어. 이거 그거 아니에요? 떨어뜨리면 깨지는 거. 저도 IQ가 좋아지면 얼마나 IQ 검사가 맞는지 모르겠어. 네, 얼마나 됐어요. 네, 됐어요? 이것도 자, 일단 여러분들 정신 차려. 죄송합니다. 이게 아직 학교였어요. 저희 네. 사장님 자, 여기서 잠깐만 끊을게요.